눈에 쌍심지를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우리가 문재인이 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으면 부정대선에 승복한 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에게 질타를 해야 합니다. 계속 야당에게 야당다운 소리를 하라고, 야당다운 짓을 하라고 시민들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풀뿌리 위초들이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지난 부정대선을 응징하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씨는 이 길바닥에 있는 시민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다음은 오늘은 또 역시나 노무현의 기일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걸 듣고 무작정 찾아서 따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르고 부르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봄날이는 나를 잊으니 오래 내 발길도 나를 잊으니 너무도 오직 하나다 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을 내 이름을 나 몰래 부른다.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로 만든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6주기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꼭 돼야 합니다. 내 살아나는 흘려가던 꽃들이 피우든 얼굴
민주주의요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세요. 있습니다. 또 다시 들어오세요. 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노무현이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무현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통령들 중에서 노무현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 그렇게 노무현이 싫으면 이명박이랑 박근혜는 어떻게 참고 살아? 그렇게 노무현이 미우면 이명박이랑 박근혜 뭐가들 벌써 땄어야지. 이명박과 박근혜한테는 째소리 못하면서 노무현이 잘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은 제발 생각들 좀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저는 노무현이 가장 훌륭한, 가장 우리와 가까운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선거 소송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또라이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그 20대 때 조선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춰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에 맞서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연설 아시죠? 네. 이 연설 아시죠? 제가 이 연설 때문에 지금 이 길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떳떳하게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저 친일파들이, 군사 독재 잔존 세력들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인 우리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새롭게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저를 떠나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문득 사랑인데도 노래 내리네. 他们是静坐，不是很多音。 好，过年马上。这个是做什么的呢？做什么呢？ 전장의 표기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면 집중도를 못하니까 배분해 주시고 자제 부탁합니다. 희망님은 닉이 많대요. 햇불연대도 개표 조작, 관건 부정선거 다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나랑 이제도 노래를 이래. 저 앞에 보이는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그 10년 동안은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한국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로 외국을 한 번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제가 이렇게 동남아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일본에서 왔다고 그랬었어요. 쪽팔려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게 무척 부끄럽고 무척 창피하고 친일 방역 군사 독재의 딸이 청와대를 불법한 방법으로 찬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소위 배웠다라는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수능하고 산다는 것에 정말 창피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한 표가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에 의해 가지고 왜곡이 되고 대통령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스팔트로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가녀린 민초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세금을 특별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스팔트로 나오면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전도된 상식, 파괴된 선거 정의만 회복이 되면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장이 박정희를 특별히 입학을 시켰습니다. 나부모 줄줄하는 일본인 조장이 전 생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군은 한도 출신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을 지칭할 때 한도 출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안 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카키 마사오군은 보통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고 극찬을 했고,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선서를 했습니다. 어떤 선서를 했느냐? 제가 그대로 다 외운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해서 하시라도 이 목숨을 삭들어왔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만주 국민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는 전으로 일본 천황의 직속부대인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2년 후에 1944년 2월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만주 나리장성이남 철석부대라는 부대로 배치됐고, 그 철석부대로 가는 부대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다는 악명 높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110회에 거쳐서 독립군을 터보러가 있던 민족 반역자 박정희, 그는 해방 후에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 형 박상희는 남노당 간부였습니다. 남노당 간부였던 박정희, 배후 1947년
10월 폭동 당시에 박상희는 좌익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고 대우 10월 폭동 당시에 총알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장교 출신인 민족반역자 박정희를 박상희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도당에 군사 총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리에 있는 국방연대 십자인대 작전과장으로 있었던 박정희는 바로 그 부대의 작전과장이 그 남도당 군사 총책이었던 지창수 등 김기애, 지창수 등의 남도당의 간부들이 제주도에 있는 4.3 사건이 일어나자 급파를 했던 것이고 그 전날 남도당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이를 안 된다. 우리 동지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것은 안 된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에 박정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대전형무소 사형수로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의 정부는 남도당의 군 조직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박정희는 3,500명의 자기 동지들을 군사 정책으로 있었던 3,500명의 명단을 도표까지 그려주면서 정부가 제출했고 그 군사 반란을 3번을 채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날도 실패한 줄 알고 있었던데 자기 김포 사람 김재춘이가 밀어붙여서 쿠데타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수환님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죠. 제가 그러한 인물들은 한국의 인물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춘 것이지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호텔을 하나회를 없애고 하나회를 없애지 않았으면 김대중 씨는 길을 쳐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회를 없앴고 그리고 전두환 호텔을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자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입장에서 압박을 가해서 풀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호텔만 사형시켰으면 오늘날 우리가 박근혜가 부정 사기 선거 개표 부정이 아닙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51.6% 당선되어 있는 데이터를 2012년 10월 19일 전날 18일날 비밀리에 집어넣고 개표를 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이미 공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지 결코 이것은 개표 부정이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쿠데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느냐?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인간 쓰레기들을 청소해볼 길 건너에 있는 인간 쓰레기들 세월호 자식을 잃고 간신 투쟁하는 그 앞에서 복식 투쟁하는 인간 쓰레기들 그리고 귀전선의 병력을 빼다가 군사 반란에 이용했던 인간 쓰레기 전두환 노태우 등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화 무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쓰레기치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되고 반드시 쏴 죽여버려야 되고 세워놓고 공개 처형시켜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사형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사일에 전두환 노태우만큼 나쁜 놈이 없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도적이요 강주 악살이고 원인이며 오공비리오 주범이며 단군일의 최대 도적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역보를 받고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시위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니 연대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근현대사 한 페이지를 열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너무 기다리다 지금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춘목님이 복귀를 끊고 1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춘목의 요구 조건은 간단한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폭행 및 대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과 1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법을 만드는 놈도 법을 대표하고 그 만든 법을 판결하는 놈도 거꾸로 가고 그 법을 집행하는 놈들은 개새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항을 안 하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다. 정의가 법이 아니고 불의가 법입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은 의무가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표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2013년 1월 3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기를 했으면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요구해가 180일 내에 선고를 하게 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고를 안 하고 개혁을 하고 있으니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탄핵을 시켜라는 겁니다. 탄핵을 요구를 하니까 탄핵을 해야 할 유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이신 한명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감옥생활 1년 10일 하고 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이 블랙스완 소리 들으면서 좋습니다. 네. 살아야 됩니다. 이 비록 길바닥이지만은 길바닥에 앉아있는 이 심정이 즐거우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갔다 온 새에 엄청나게 이제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 제기할 적에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와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이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엄청난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작지만은 이 수가 자꾸 늘어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말씀도 정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 사실을 전다 경건하게 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되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마음이 급해서 억지로 이야기하고 총체적 부정선거다, 어떤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말씀도 잘하시고 더 정리가 잘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진짜 국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대통령이었다, 부정선거에 가담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름 석자는 소송인단 또는 모든 단체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나중에는 그 명단이 다 민주투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수상에 일어나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보고 투쟁하고 끈질기게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당이 나서고 정당이 하고 나서 정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 주고 있으니까 국민이 주인으로서 나와서 나라를 살려서 다시 선거를 제대로 해서 정권을 넘겨주려는 국민입니다. 그 고귀한 투쟁과 희생을 모르고 길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진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통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수립 사상 70년 동안 분열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오민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왔습니다. 갈갈이 찢어져서 70년 동안 찢어놓았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가 마치 외국인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서로가 외국인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가족들끼리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로가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이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끈질기게 이 진실을 알리면은 모든 세상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수가 처음에는 1%, 2%, 3% 하다가 10%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15%, 20%, 금방 50%, 60% 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시다가 우리가 못하면은 다음 젊은 사람들한테 또 넘겨주고 해서 언젠간 국민이 진짜 정권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때는 지금 현재 새누리와 민주당은 없겠지요. 네! 그때도 새누리와 민주당이 있으면은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뺏길지도 모릅니다. 왜냐? 갈갈이 찢어졌기 때문에 권이 없는 만약에 나라가. 미국이 이 나라에 없고 미국이 지금 강제 권이 통치를 하지 없는 않으면은 국민이 뭘 어떻게 이 나라 합니까? 누가 먼저 집어먹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총도 필요 없습니다. 공포탄 3번만 쏘면은 국민들 전부 다 대가리 박아본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옛날 조선말엽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뺏길 때는 독립군이 있고 어병이 있고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의욕적인 일을 할 적에 옆에 동료들, 친구들이 도와줬습니까? 전부 다 노예근성으로 방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이미 지났다. 그리고 바위에 계란치기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 안 되는 말씀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도로 가지 않고 가고 있지 않는 국민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마시고 내 신념으로 내 이상으로 정중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송인단도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블랙스완의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해서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말씀하시는데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는데 조금 더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최초에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을 발견했을 때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발견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 부정이 확산되지 않고 선관위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 잘못됐다. 홍표가 나오고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된다. 안 된다. 서지 마라. 대통령 선거 때는 절대 서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계속 내부 투쟁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1일 날 전자개표기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 평가회에서 제가 노조 대표자로 참여를 해달라니까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자순 씨를 통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노조가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노조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노조의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왜 본표가 나오고 무효표가 나오고 이 기계가 흠결이 많은데 왜 그런 부분을 말을 못하게 막아놓고 엉뚱한 수작만 벌이느냐. 이거를 파고 디벼서 이 선거를 정확하게 개표 결과가 나오게끔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회자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 평가회를 무산시키고 그 평가를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정권에다가. 정권에 허위보고를 하고 내부에서 계속 투쟁하면서 시끄럽게 구니까 평가회를 다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평가회를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평가회를 무산시키고 그 12월 19일 대선 전에 홍표 한 표라도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겠다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홍표가 진짜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서 투표지 80군데의 선관위의 투표지를 법원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노조 대표자로 참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3시간 동안 홍표가 1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법원에다가 연락해서 홍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파악해봐라 하니까 서울시만 79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찾아갔습니다. 홍표가 엄청나게 나왔다. 부정선거다. 선언하라. 임자순이라는 사람 얼굴이 똥색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 선언하라. 법으로 그 금지한 이후에 거거든요. 저를 죽이려고 그 다음 저를 파면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노조를 하다 보면은 노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노조 대표자로서 사실은 노조 대표자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등하게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노조 대표자로서 욕을 하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당신이 총장이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욕도 하고 이랬더니 그 욕한 사항을 다 모아서 저를 파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속이 서울시 선관위이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 중앙지법원장입니다. 지법원장이 그 서류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한용수는 전혀 온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투쟁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찢어버리면 그만둬야 하는데 기어이 전북 순창군 선관위로 전보 발령을 냈습니다. 그 전보 발령을 나오고 나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4월 18일, 4월 20일, 4월 21일까지 대법원을 전개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법원을 정리해서 투쟁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전국 공무원 노동자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때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론 기자들을 완전히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자들이 지금 각 언론사의 데스크의 책임자고 논설위원이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를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를 한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이 날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부정선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투쟁을 하면은 참여하는 기자들은 알게 모르게 촌진을 받아왔습니다. 기자들 촌지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지요? 네. 그 언론사에 연락하면 다 목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입니다. 기자들한테 우리 부정선거를 좀 보도를 해달라.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보도가 되는가? 어느 라인에서 카트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허재영 기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한영수 씨는 언론계의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영수 씨한테 취재하러 가지 않았는데 제가 한영수 씨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완전 정신병자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부정선거 설명을 했습니다. 딱 25분 하고 나서 그 다음 허재영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자냐?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기사 쓸 의향이 있느냐? 기사 쓰겠습니다. 그때 가방에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있는 부정선거 증거 범위 내에서 한겨레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터뜨려도 되겠습니까? 저 혼자만 사건을 주세요.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재영 기자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려고 한겨레 데스크에 욕을 했습니다. 데스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겨레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진보신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겨레가 그 정도 같으면은 딴 언론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 다 가봤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부정선거 폭로하세요. 회사 망한답니다. 저희 돌직구 닉네임 그래서 올려주세요. 너가 언론이가 방송 너가 진짜 언론이가 국민을 배반한 너가 언론이가 이렇게 사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상태입니다. KBS 가섭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혼자서 못 터지겠다. 겁이 나서 회사 망한다는 것이에요. 한겨레 경량만 터지면은 KBS, MBC, SBS 같이 부정선거 폭로하겠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이 사회의 지도자들, 학계의 학자들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X였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사회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 사회를 리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좀 지향하시고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그분이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과거 한 행적이 어떤지 그거를 잘 분석해 보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경력, 학력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을 하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왔습니다. 왜냐? 너무나 이 사회에는 대의가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인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가득 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70년의 분열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인배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의를 찾고 대인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인들이 많아야 그런 보기 싫은 행위가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오늘 이 정도로
발언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민위원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당선범들이 다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부정선거 발언하실 당선자들을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압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주연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행진대열에 함께하지 못하고 깜빡 졸았어요. 여기 뒤에서. 그러다가 생각 없이 제가 시를 하나 지었는데 제목이 박근혜입니다.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박근혜입니다. 제목이. 내 인연 네 애비의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요 내 아버님 혁명을 해왔어. 이것이 대관절 무시관대 혁명을 논하는 우리 아버님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입방아에 놓고 지은다. 어허 내 연연 정녕 내 애비의 죄를 몰라서 묻느냐. 남들이 말하기를 보릿고개에 넘겨줬다 하니 우리 아버님 조우라 여건을 어찌 그리 타박하오. 어허 우물한 개구리가 사해를 휘젓는구나. 너 의하여 세상에 나왔다가 네 애비를 세상에 드러내놓느니 네 애비의 악업이로다. 마오 어찌하여 그리 모진 말을 하고. 너를 생각하면 안타까우나 역사가 슬픔에 젖어 있나니 너를 싫어하지 말고 시대를 슬퍼하여 그것이 네 애비의 악업을 씻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썼는데 괜찮아요? 나머지 문장은 좀 이렇게 좀 완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분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조선중앙일보 아세요? 조선중앙일보의 사주가 누구였죠? 조선중앙일보의 사주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었어요. 그렇죠? 일장기 손정희 선생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누가 했죠? 조선중앙일보가 했어요. 그것을 동아일보가 차용을 했죠. 그래서 일제가 지워라. 그런데 조선중앙일보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됐어요. 동아일보는 폐간이 안 됐죠. 그 몽양 여운형 선생께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양반이 1931년도 1월 달에 이런 사설을 남깁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고한다. 단세포 아메바도 살기 위해서 꿈적거린 연약한 개미나 꿀벌들도 강력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연대한 조선 청년들이여 연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인가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한을 했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화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두 번째, 규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다. 두 번째가 이제 저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 권력.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헌신적 대회를 구축하라. 이 동아면세점 앞에 끊임없이 주저없이 끈질기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힘이 센 놈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들이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요.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민중항쟁이었죠?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불에 대한 저항이었잖아요. 그 불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의 역사가 살아 숨쉴 때만이 대한민국이 살아 숨쉬고 대한민국이 살아 숨쉴 때만이 자본 권력에 꺼져가는 지구별이 다시 반짝반짝거리는 생명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아면세점 앞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꿋꿋한 의지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혁명의 단초가 반드시 성공했을 때만이 우리 민족과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요. 네. 다음은 짝짝짝. 지나가시는 시민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부정선거 이야기는요, 저는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지나가는 아닙니다. 시민, 주권의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시민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시민인데 좀 앞에 다른 분들이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로 나오시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이겨야 될 당위를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 동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겨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이렇게 노무현 오늘 노무현 대통령 6중 기일인데 참 비통한 날입니다. 비통한 날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이 나라에서 불의에 맞섰던 사람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훌륭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뭘 했느냐? 죄송스럽지만 아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했던 것보다도 더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승리의 경험, 승리의 기억.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제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조선이 생긴 이래로 이 광화문 대로를 장악한 자가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이었던 사람, 진보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던 집단일지라도 이 나라 이 광화문 대로를 장악한 자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쉽지만 그 시기가 짧았습니다. 광해조도 있고 정조도 있었습니다. 정조 때 비교적 길었고 그리고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민중들이 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6일 날부터 1년간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나라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민족적인 사람들이 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날 이 거리를 우리가 이 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날 6월 항쟁 때 이 거리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5년간의 비교적 진보적인 중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학으로부터 보면 1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에 민중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민주권, 주권 재민의 원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120년 만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비록 50명 정도 서 있지만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가지는 절대적인 상징성 증거성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목 밑에, 닭의 목 밑에 들이대진 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의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하고 다르게 자기 아버지처럼 박정희처럼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체류탄을 쏠 수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경찰 폭력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민주주의 성과가 대부분 뒤로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마음이 착해서 지난주에 여기서 체류탄을 못 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체류탄을 쏘는 사진 한 장 나오면 정권은 바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겁나서 못 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성과 위에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권 퇴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사실 거저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10,000명이 모여서 3일만 연주하면 이 서울 강북의 교통 막히고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박근혜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물리력이 없는 투표 행위에 의한 정통성도 없고 그걸 힘으로 지킬 물리력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민주당 회유에서 투쟁하지 않도록 또 꿈을 주고 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너희들 차지야. 가만히 있어 기다려. 2년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재인 그 주변 사람들 발목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뭐 노동단체들, 그 다음에 시국회의, 국무회의, 거기 떡공을 주는 겁니다. 50%가 아닌 근데 것이 조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이래로 아시다시피 5만 명이 모인 적이 최소한 10번은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박근혜 정권을 엉터리 제야 지도부가 박근혜 정권을 지켜왔습니다. 지켜준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알려져서 공공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도 옛날에 운동했고 민주주의 대의가 있는데 적당히 말 맞추면서 박근혜 신용하면서 박근혜 정권 지켜줄 거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통합진보당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통합진보당의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될 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5명이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가 해산 재판 걸어서 해산당했습니다. 거기 이정희가 거기 가서 응해주지 않았으면 해산을 위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맞장구 쳐준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놓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것은 저는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북한의 정치와 정책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문제로만 북한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당하고 나니까 딱 이틀 동안만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단 이틀 동안만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니까 박근혜 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고 위헌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쫓아내놓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이 57명이 있었습니다. 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대로 둔다. 이 떡공을 주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저쪽에 극우 수구 세력 파시스트들이 통합진보당 당원 10만 명 명부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만들었던 자기의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쫓아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를 저지른 그 손톱 실무자인 황교안이가 국무총리가 다시 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정말 저 박근혜를 쉽게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그들은 지능이 있는 말하자면 악당들입니다. 영악하게 반응합니다. 통합 이렇게 결과도 얘기했습니다. 전에 방송이 나간 것은 통일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겠다. 부정선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 그거 받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주로 민화협 쪽 사람들이고 대부분 통합진보당 지지하거나 그 주변에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편에서는 검찰에 고발해놓고 당원 명부까지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가 그분들에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저 동아일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쳐야지요. 박근혜 종북질 하지 마라 이렇게 난리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뚜껑으로 뿌려야 그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을 안 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이하 10만 당원들 더 이상 박근혜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뚜껑으로 얻어먹지 말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십시오. 10만 명 중에 10,000명만 나서서 3일만 버티면 아무 힘없는 저 썩은 정권은 프랑스 혁명 때 부르봉 왕조보다 더 힘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 문재인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전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안철수로라도 정권 교체는 됐을 겁니다. 그거라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목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에 한마디로 침묵했고 국민들 상대로 한 가장 큰 정치 행위는 세월호 단식하는 유민아빠 단식 말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완구 국무총리 때 박근혜한테 면담하고 밥 먹고 자기 마치 자기는 자기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았던 노무현이 죽고 나서 그 국민의 아픔과 여망을 가지고 나섰던 대통령 후보로서 가만히 있으면 당선될 안철수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나섰던 후보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일당인 새누리가 일본 자위대 군대로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작전하게 해주고 위성하고 이지삼 가지고 대한민국 군사정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거 다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국가의 군사주권을 팔아먹고 국회 비준 없이 외국과의 군사조약을 체결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해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시점은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싶으면 격차게 그 성과를 차지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때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통합진보당 직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전 의원들은 자주민주통일을 얘기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투쟁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쫓겨난 국회의원 그 자리 다시 가려고 그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궐선거에 다 매달렸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도 몇 달째 자기들 해산당한 것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도에 다 사퇴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투쟁밖에 없으니까 박근혜가 그대로 뚜껑을 던지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확 더 줄게. 그 지도는 아닙니다.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게 종북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하는 연대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대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 고발당한 10만 당원들 중에서 10분의 1, 만 명만 나서서 여기서 3일만 박근혜 퇴진하라고 연주하면 박근혜는 끝장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네들 이권에 매달려서 뒷전에서 영리만 찾고 있으면 영원히 역사의 뒷전으로 도태되고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횃불 시민들은 이름 없는 시민들입니다. 여기서 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잃을 것만 있지 얻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얻을 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하고 싸워서 우리들 힘으로 박근혜를 밀어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로 보낼까요? 집단 지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든지 조직이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승입니다.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늘 좀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김동지께서 또 말씀을 안 하시면은 섭하죠, 그죠? 예, 김동지 나오십시오. 제가 말할 겨를이 없군요. 네, 감옥병 촛불 때부터 촛불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참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오늘 기자회견인데 이 정도만 좀 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서운합니다. 야, 그만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그런데 아까 김대중이를 여러분 요구하는데 김대중이 아무 힘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김정필을 들잡고 겨우 대통령을 돼가지고요. 군부들이 일어날까 겁나가지고 오줌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대통령 김대중이에요. 여러분, 김대중이가 어째서 노태우 전두환이 죽고 싶어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군부가 힘을 잡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것을 알고 싸워야 하고, 내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편을 가르고 동편, 서편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또 그러고요. 전라도 미약해요. 근데 전라도는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아니, 박정희 전라도에다 뭐 던지합니까? 일제시대보다는 더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김무성이하고 문재인이하고 가서 한 놈은 물배랑 맞고 밀가루 배랑 맞습니까? 그래도 전라도를 달래야 저기들이 해먹고 살기 때문에 전라도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라도란 자체가, 내가 전라도 말을 합니다. 근데 전라도가 나는 이 나라에 제일 중요할 때마다 나서 주었던 것이 바로 전라도예요. 왜? 임진왜란 당시에 그것뿐입니까? 그 전에 수많은 그 해변에 모든 적들이 외적들이 쳐왔어도 역사에 기록 없는 싸움을 해가며 전라도를 지켜왔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영웅이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왜? 전라도가 그 작전 거기에 명랑 대첩을 알았기 때문에 이순신이 그대로 보고 있어도 싸워주었던 것이에요. 이순신이 영웅은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이 영웅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라도는 어떠한 시기냐? 그 일제 참호관 시대
또한 따라서 전봉준 시대 우리는 오직 조국의 민주주의를 앞서 간 사람이 바로 전라도예요. 어떤 저런 말이요. 일본 놈 상륙하니까 박정희가 나살려라고 전라도를 지지해요. 의정부 저 신우주까지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라도를 갖다가 비통을 하려면 당신들을 자체 전라도가 어떠한가를 못써 역사 먼저 알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제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야 이놈들아, 너도 덜도 말고 우리 김동지만큼만 해라. 그런 겁니다. 저요. 마지막 발언. 마지막 발언. 경진과 집회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공지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의 진보 애국가를 아, 저는 발언이 안 되는군요. 집회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오후 2시에 5.16 국회의원회관 쿠데타로 한 사람이 제3 세미나실에서 독립군 죽이고 투표소 빨갱이 짓을 했었던 수개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본부에서 쿠데타를 세미나를 일으키고 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으로 나온 거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강동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박정희 이장미 지지도가 의원, 높았던 게 그다음에 아닙니다. 김우영 박사, 이왕규, 정태호 그때도 엄청난 여러분들이 그 뭐죠? 참여를 예. 하시고요. 옛날에 일단 그 중앙선관위에서 돈이니 뭐니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2명 나오라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요청을 한 상태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가 제3 세미나실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쿠데타 한 자체로 대통령을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선거 법을 투표 헌법 시스템을 위에 있는 바꾸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 나라가 그때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아니죠? 부정선거 이승만 때부터 이상해진 거죠. 살인정권 네. 박근혜를 퇴진하라는 원죄를 묻고 있고요. 이 투표소 수개표 실현운동본부는 다시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끔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큰 병폐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이 필요할 때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4,500만 이승만이 집권할 때 10분의 1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 10분의 1 그리고 100%의 미국은 힘만 대한민국을 행동에 통치하기 편한 나서면 이 사람들을 세상은 친일파들을 바꿀 수가 기용을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하고 마주치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각자고 파이오니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 블랙스완. 법대로 하면 됩니다. 부정선거도 법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입 아프게 얘기해드렸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멤버들의 정치인들한테 심기를 기대지 동안에서 마십시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5월 1일, 2일 또 대한민국의 순진한 시민들은 저 광화문에 모여서 아주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일본 거대 군대를 시민 단체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또 왜 4월 그런지 18일과 아시나요?
5월 1일, 2일 중국을 날 견제하기 있었던 위해서 우리들의 우리나라 투쟁을 땅에 결국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끝에 가서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랬는데 거지 우리가 원래 우방국이라고 우리나라 저 국민들을 위한 게 단체 아닙니다. 대책자이었던 똑바로 아셔야 박서보라는 합니다. 분이 일본 뒤로 이야기가 정말 나와서 빠졌어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박모 군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5월 1일, 일본 자꾸 2일 날 들어온다 그래요. 투쟁을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이상하다. 왜 저러냐? 한간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라고 시민들 사이에 트윗이나 페이스북에서 그런 여론들이 많아졌는데 언론은 박래군을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기사를 쭉 돌렸어요. 미국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승만이 사표가 자기들 아닌가 보다. 통치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말을 잘 들으니까 한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서대문 가면 저들은 아주 김구 교환하는 시민들을 선생님 우롱하고 돌아가신 있습니다. 경교장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고소한다고 또 김구 찾아올라실지 선생님은 모르겠으나 안 됐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안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 한 가지. 재밌는 거 한 가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남정 열사가 4월 돌아가신 29일 이후부터 재보궐선거 이후에 현장에서 계속 노래를 부른 새누리당이 밴드입니다. 세 자리를 먹으면서 김무성이 문재인을 제치고 대권 후보 1위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한 반기문이 청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반기문이 다시 1위로 올라섰어요. 그랬더니 김무성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좌클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이모자 아닌 이모자 열심히 불렀던 사람이고 5.18 때 광주도 가고 시대를 겪은 우리가 오늘은 역사적으로 노무현 일본하고 안 대통령 맞는 기일인데 거죠. 그 새끼가 감히 어디라고 거기에 가서 노건평 씨한테 욕도 들어 처먹고 지금 저들 사이에서도 다음 대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마지막 것입니다.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리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재인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은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안검사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황교안은 공안검사도 맞지만 왜 안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폄하했어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나라를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황난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묻으려고 했던 민주당은 놈이에요. 태민녀는 황교안을 만일에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된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을 전면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적 역량과 재능은 아마 제 생각인데 황교안 총리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극명하게 달릴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새끼가 노무현을 욕을 했어요. 죽여야 돼요. 목을 따야 돼요. 쌍놈 새끼.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는 일본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제 역사적으로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상도 전라도의 문제가 동국민연대 아니에요. 대표이셨던 김현석 노잼 씨가 이정님 드디어 그런 소리 석방이 하지 돼서 마세요. 나오셨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싸우라면 아직도 있어요. 약 올라요. 싸우라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씨도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셨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김현석 씨가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악수를 한번 하든가 후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카더라 통신인데 지나가시는 어른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박정희에게 총을 쐈던 김재규라는 김재규 제 기준에서는 장군?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 내일 기준에서는. 행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형 집행일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합니다. 5월 23일 오후 7시에 사형이 집행돼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내일 11시 서대문공원에서 김재규 장군, 네. 몇 주년이죠? 네? 11주. 추모제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김재규도 5월 23일 날 죽었고 노무현도 5월 23일 날 죽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김재규 장군의 재판 육성을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 해보세요.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물좀 주소. 김재규 장군이 재판에서 한 얘기는 박정희의 문제점이 다 드러난 재판이었습니다. 물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만지며 놀리면서. 여러분, 부정선거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선거구에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선거 얼마나 큰 차이가 나? 이런 말 하실 수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선거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영향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개입한 거 공직선거법 198조 위반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재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갔어요. 같이 가게. 대표조작이에요. 이게 법 위반이에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집회하고 1인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일입니다. 잠깐만요. 멤버들 삐집니다. 네? 불량수하는 물론 요즘 나름이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는데요. 허가가 아니에요. 집회는 경찰이 헬짓하는 거예요.
신보섭이라는 맨날 인간은 막잖아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좌파 우파 몸매도 이런 거 훌륭하지 얘기하지 않고 마세요. 머리도 멍청한 좌파도 없고 그런 우파도 사람이지만 없습니다. 이 불려스완 우리나라는 안에 있으면 저의 불법과 힘은 합법의 문제이고 무궁무진해집니다. 진실과 그 거짓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나라가 동안 개판이 된 버티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불법과 거짓이 이 난무하기 사람들 때문입니다.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좌파, 우파 서로한테 잘 문제가 보여야 아닙니다. 돼요. 윤희하고 문기하고. 제가 했습니다. 합법적인 빨리 집회 앨범을 경찰이 작업을 해서 도와줬으면 아마 도와줬지 6월 막을 수는 중순이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앨범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당 만 집회 자유도 원인데 모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른 시위 자유도 1,500 장은 모르고 무조건 팔아야 보장된 됩니다. 법도 모르니 맨날 1,500만 당하는 원 빌려서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1,500장은 무조건 팔고 1,500 한 장서부터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고프다니 고생하신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막지 말아야 될 합법을 막는 게 경찰이 위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벗어나게 만들고 턱시머니하면서 잡아가지고 가서 경찰이 권력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간 것이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잖아요. 전달을 하려고. 같은 새끼도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목소리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더 크게 불러야지. 박근혜는 국무성이 좀 불렀는데 우리가 이 목소리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근혜는
목 아파. 뭐 시위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기 전에 시위대를 그렇게 몰아놓은 상황을 알으셔야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 시위대가 왜 가려고 했겠어요? 합법적인 집회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박근혜가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 시민들을 불법으로 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불법도 만들고. 그거는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피디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벌금을 안 내서 범법자가 되는 거. 이 나라가 이상하다니까요. 범법자를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고 허가제가 아닌데 허가를 하네만이 우리도 돈도 없어서 때문에 왜 이렇게 후원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까? 강정 후원 지점이 태성골뱅이에서 열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부터 얘기해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법하면 부정선거가 되는 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저거 다 갖다 붙이면서 부정선거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권이 짓밟혔다. 같이 싸우지는 발달은 정황대를 잠깐 떠나라. 박근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주권부터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권리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 길바닥에서 이게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철대 권력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는 박근혜에게 퇴진하라.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되는 박근혜는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 투표자를 지키지 못한 시민은 노동자의 노동권도 우리 의사안정도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매니저님 이렇게 외칩니다. 덩어리 주세요. 박근혜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본인이 중도라고 하시는 거 어불삼설이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집회는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 행진과 집회는 끝났고요. 아까부터 제가 입 아프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님 일로 오세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을 어머 여기 이런 거 뜨는구나. 효성원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와 여기는 이거는 핸드폰으로 하면 이게 뜨는군요. 카메라는 없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문제가 하나도 아닙니다. 중도 필요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부정선거? 불법을 했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왜 경악들 하세요? 다 드러났잖아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공직선거법 85조, 86조 위반, 그리고 아까 저기 보여드렸듯이 중앙선관위 기표 조작,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개입을 해서 표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은 이상은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갈 수 없습니다. 개표 상황표로 당선증을 주잖아요. 근데 그 개표 상황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야 할 게 선관위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사람이 실수라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어딨어? 여러분들, 표 차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뒤집을 만한 표 차이 다 필요 없습니다. 수검에서 뭐 잘못, 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만든 것이고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다른 거 갖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민법 몇 조 몇 항, 아니면 형사재판에서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처벌? 뭘로 하는 거냐고요. 표 차이가 아니에요. 공직선거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불법을 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형법, 민법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국민소송이고, 선거무효소송은 국민소송이고 민사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의 논리도 모르고 대법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 그 위원장들이잖아요. 선관위원장들이잖아요. 자기들을 이제 처벌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부정선거임에도 지금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 뭐 문재인이나 야당에서 뭐 왜 안 하느냐? 그거 다 기득권 지키기 위한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전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데이터 가지고 51.6대 48% 했기 때문에 이게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 개표록으로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선거소송도 진행 안 하는 게 뭐 때문인데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객차반으로 대하잖아요. 완전 돌변하잖아요. 특히 새누리당.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새누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관련된 그런 빠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경악을 해요. 문재인도요.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싸우면 되는 것인데 잠깐만요. 그거 냅두세요. 그거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게 핵심인데 이상한 거 가지고 다음 선거 잘하자고 합니다. 아니 이 부정선거 국가기관을 다 동원하고 언론 동원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중앙선관위는 가만 냅뒀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가기관 다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대통령 되려고 현안이 됐고 이명박이 도와줬는데 중앙선관위 니들은 그래 공정선거 잘해라 그리고 냅뒀을 인간들입니까? 생각들 좀 해보세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야기 못하고 무슨 딴소리를 하면 앞으로의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부정선거에 붙자도 이야기 못합니다. 지금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선거 희망이 없다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치인들한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벌써 강남일 때부터 부정선거 보면서 부정선거에 올인한 지 거의 3년인데 정치인들이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혜택을 입은 당사자들이에요.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은 정말 불법한 당이고요. 불법은 안 했지만 그거를 얘기 못하는 그런 당도 문제거든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나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바뀌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수혜를 입고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표가 당대표가 잘해야 빨리 수습을 해야 될 일이지 빠들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 혼남 다 버리고 문재인 이길 거 아니거든요. 제발 앞 좀 내다보세요. 저도 호남 정치인분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당대표 내려오라고 그랬다고 싸그리 싹싹 호남하고 등지고 호남 정치인 죽일 놈들이라고 적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이득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한 수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가는 거는 비는 시간이 있을까봐. 아니 여기 신고도 집회 신고를 해야 여기서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증거가 어딨냐 하면 벌써 다 드러났다. 원세훈 국방부 사이버 전담한 옥도경 3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말이 안 나오네요. 다 처벌받았죠.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에 들어간 내용이 다 맞는 것이거든요. 선거 무효소송 빨리 판결해서 이 나라의 그 바른 선거 제도와 그리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재선거에서 정말 정통성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순 없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우리 이깁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과 합법,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우리나라엔 보수, 진보 다 없어요. 이거는 조중동 아니면 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박근혜 퇴진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법인 사람이면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형법, 민법, 공직선거법 왜 있어요? 법이란 거 왜 있어요? 제발 그 개념 좀 알고 사세요. 우리들은 법 하나만 입어가면 잡아가고 벌금 물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으로 심판 못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박근혜 내려온 사람이 없다고 불법한 사람을 냅둡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 법의 개념 좀 있어 보세요. 빨갱이가 무서워서 불법한 사람 냅둡니까?
저는 빨갱이라고 하면 저 빨갱이 할게요. 저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린 주권을 지켜야 돼요. 경상도, 전라도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이 시대에 기득권들이 자기네 그걸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다 내치고, 전라도 있는 사람들 정치인 다 내치고,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다 적대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이 개념이 좀 있으셔야죠. 법의 개념과 한 수 앞을 내다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 아프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추천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꾹꾹 눌러주세요. 추천 꾹꾹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해주세요. 제가 또 다른 때 방송을 하면 올라오고, 방송이 띠링띠링 띠 뜨고요. 오늘 낮에 방송했었던 거, 제 방송국에 가면 아프리카 TV가 좀 많이 달라져서, 자동으로 올라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아까 낮에 3시에 선거 무효소송 속행과 직무유기한 대법원 탄핵 촉구 기자회견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퇴진, 이명박 부소, 지금 행진과 집회 마무리하였습니다. 따오기님, MWA12님, 희망이 곱부다님, 포항스틸러님, 포항님, 제발 제 방송국 잘 보시고, 개념이 아니라, 눈을 좀 넓혀보세요. 내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넓은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버블티 주당님,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비로그인으로 보셨던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까 말한 김재규 장군이 추모제가 있다고, 11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아침이라서 오늘 늦게 또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 띠링띠링 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방송 마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끝! 네, 법을 집행해서 불법한 사람이 내려오면 됩니다. 누구 올리려고, 문재인 올리려고, 김무성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보, 보수, 야당, 이런 거, 여당, 이거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누구 지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 끝을 몇 번째 하는 거야. 감사드려요. 방송 마칩니다.